비가 조용히 세상을 덮던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 전파도 닿지 않는 곳에 작은 농막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은주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42. 도시를 떠난 지는 어느덧 5해가 지났지요. 은주는 산의 밤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람 소리, 나무집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까지도 구분해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비 소리 사이로 섞여 들어온 낯선 엔진음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 산의 밤중에 오르는 차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방수 점퍼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오후부터 내린 비가 너무 거세서 낮에 심어둔 약초 모종이 걱정됐습니다. 장화를 신고 비탈을 오르며 은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면 괜찮아요. 은주는 원래 간호사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오래 일했지요. 생과 사가 몇 분 사이로 갈리는 자리에서 은주는 늘 침착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은 어느 날 그녀를 병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내부의 잘못을 보고도 외면하지 못했고 결국 문제를 제기했다가 조용히 잘려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정직은 늘 옳지만 언제나 안전하지는 않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다치고 방심하면 얼어붙는 곳이었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 단순함이 좋았습니다. 비탈 위에서 은주는 능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안개 사이로 검은 차 2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고 차체만 희미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우비를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뒷좌석에서 누군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손이 묶인 채 비에 젖어 힘없이 끌려왔습니다. 은주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쉬시지요. 그 다음 장면은 너무 빨랐습니다. 칼이 번뜩였고 노인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들은 노인을 구덩이로 밀어넣고 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비와 흙이 뒤섞여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없이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숨, 살릴 수 있었던 순간들. 은주는 자신이 다시 선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뒤에도 은주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산은 다시 조용해졌고 비만 내렸습니다. 그때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흙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소리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바위에서 몸을 떼고 구덩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 계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아팠고 돌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파냈습니다. 손에 닿은 것은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걸. 그 순간 은주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더 큰 어둠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은주는 노인을 부축해 농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몸집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은주의 귀에는 흙을 퍼붓던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평상 위에 눕히고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자 복부에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은주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없이 봤던 상처였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장비도 도움도 없었습니다. 조금 참으셔야 합니다. 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왜 여기까지? 지금은 말씀 아끼세요. 은주는 물을 끓이고 남아있던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노인을 살리면 자신은 표적이 됩니다. 모른 척하면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눌러 지혈하자 노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네 살려주는 손이구먼. 그 말에 은주는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살려주는 손. 예전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도 생각해왔습니다. 은주는 이를 악물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와 낮은 대화.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손전등 불빛이 숲을 훑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움직임이었습니다.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날 버리고 가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노인을 숨길 곳을 떠올렸습니다. 농막 아래의 오래된 저장고. 비상용으로 파두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은주는 노인을 부축해 그 안으로 옮겼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알겠네. 문을 닫고 멍석을 덮자 농막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우비를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냄새를 맡듯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 혼자 삽니까? 은주는 일부러 시선을 흐리게 두고 대답했습니다. 혼자요. 산 사람입니다. 남자 하나가 바닥에 피 묻은 천을 보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은주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토끼요. 다친 토끼. 남자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침묵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전기 소리와 함께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위를 찾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주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장고 문을 다시 열었을 때 노인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지요.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은 좁고 길은 많지 않습니다. 이곳에 더 머무는 건 위험합니다. 은주는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노인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은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물러서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산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은주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기척이 없다는 건 이미 주변을 다 훑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농막 안에서 불을 끄고 숨소리마저 낮췄습니다. 저장고 안의 노인은 점점 열이 올랐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은주는 맥을 짚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노출됩니다. 산길은 모두 막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괜히 자네까지 위험해졌군.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늘 그랬듯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전등 불빛과는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드론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까지 쓰는군요. 은주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노인은 저장고 바닥을 바라보다가 은주를 올려다봤습니다. 자네 이제 그만두게. 여기서 나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이미 한 번 죽은 몸이야. 아직 아닙니다. 은주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체온을 잡습니다. 숨을 죽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을 손으로 집어 얼굴과 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고로 들어가 노인에게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조금 차가우실 겁니다. 이 정도야 참을 수 있네.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은주는 그 눈빛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산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견이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은주는 장화를 벗어들고 농막 반대편으로 던졌습니다. 발자국을 흐리기 위한 작은 시도였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을 업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체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은주는 몇 번이나 멈춰섰습니다. 그때마다 노인의 손이 은주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멈추지 말게. 그 한마디가 은주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능선을 넘자 희미하게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산불 감시 초소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곳이지만 통신 장비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방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앞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 계시죠? 더 도망치지 마세요. 은주는 멈춰 섰습니다. 도망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은주의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글자를 쓰듯이요. 끝까지 가자.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은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은주는 숨을 고르며 몸을 낮췄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길을 찾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위기는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두려움만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은주는 노인을 업은 채 능선을 비껴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돌이 굴렀고 흙이 미끄러졌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변화가 은주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요. 자네 손이 안정되었군. 노인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판단하던 밤과 달리 이제는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차이였습니다. 계곡 옆으로 내려오자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졌고 안개는 점점 옅어졌습니다. 은주는 물가에서 잠시 멈춰 상처를 다시 살폈습니다. 피는 멎어 있었고 체온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물을 떠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멈추지 말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은주의 대답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노인에게도 전해진 듯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네. 그땐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은 알겠지. 은주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멈추지 않는지요. 산 아래로 내려오자 오래된 쉼터가 나왔습니다. 은주는 그늘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람 사는 흔적이었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완전한 안전은 아니었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요. 그래, 이제는 가능하겠네. 노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밤새 조여있던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알았습니다. 위기를 넘기는 힘은 혼자서 버티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함께 확인하고 함께 결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해가 산마루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숲을 비췄습니다. 은주는 노인을 다시 업었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자네를 믿겠네. 그 말은 은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은 도망이 아니라 끝을 향한 이동이었습니다. 은주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도, 진짜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희망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서은주는 해가 산마루를 넘는 모습을 보며 숨을 고쳤습니다. 전날의 긴장이 아직 몸에 남아있었지만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밤과 달리 이제는 향하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마을 보건지소에 불이 켜졌을 때 은주는 그제야 노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이 이어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생각보다
지나왔다는 감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도의 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풀렸습니다. 노인은 회복실에서 은주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덕분이네.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 운을 붙잡은 게 자네지.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은주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차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은주는 농막으로 돌아왔고 밭을 정리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감각이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노인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숲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더 고맙네. 다시 믿게 해줘서.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조금 믿게 됐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들이 지금의 자신을 데려왔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자네 삶을 살게. 네, 숨지 않고요. 두 사람은 짧게 웃었습니다. 작별 인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이미 다 나누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주는 불을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차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은주는 그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멈추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 말은 다짐이자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향한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조금 늦더라도 멀어졌더라도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고 당신의 내일이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